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윤용진입니다. 네, 저희 인공지능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그 첫 번째 선형대 수학의 2차시, 1주차 2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까지 저희가 인공지능이 무엇이며, 그죠? 왜 이제서야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튜링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걸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요, 일단 인공지능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알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1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면, 이게 말 그대로 산업혁명이거든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마나 혁명적으로 방법이 바뀌게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1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 옷을 만든다거나 뭐 다른 걸 만들었죠. 근데 증기기관이 발명됨에 따라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어느 부분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화 혁명이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가 되게 됐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화학 혁명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전기가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화학 제품들이 많이 발명되면서 포디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량 생산이 나왔죠. 1차 산업혁명 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제조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조립을 했다면,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이면서 사람들은 서 있고 한 동작만 반복하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래서 예전에 1차 산업혁명 때 정말 부자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누렸던 자동차를 이제 싼 가격에 포드가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대중화시켰고, 이때 대중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매스미디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뭐냐? IT, 그다음에 이런 IT나 이런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인간이 하던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로봇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도 이때까지는 단순 반복 프로그램 해준 것만 이렇게 용접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고요. 4차 산업혁명은 로봇에 뇌가 달렸다고 보십니다.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로봇이 예전 같았으면 3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땜질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로봇이 비전으로 보고 이 부분을 해야겠다, 저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겠다 하는 거를 결정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이 뇌가 달린 이 로봇이 등장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 제품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고 자주 물어보는데, 대부분 인공지능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 이퀄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제가 정의하는 4차 산업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여기 사이버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지컬은 우리 실생활에 있는 뭐 자동차, 팩토리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공장. 처음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거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왔고요.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서 나왔고, 지멘스가 사람이 없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주창을 하면서 2014년에 인더스트리 4.0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근간을 이루는 기술들은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센싱 파트인 IoT, 그죠? 요즘은 IoE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 요즘은 인텔리전트 오브 띵스 아니면 인텔리전트 오브 에브리띵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긴 한데 또 결과물이기도 하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 기술들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이루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처음 나온 인더스트리 4.0은 사이버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IoT나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피지컬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공장이죠. 예전에 이미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디지털 트윈이 생기면서 훨씬 스마트하게 공장이 운영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그죠? 스마트 팩토리가 첫 예고. 두 번째로는 홈이라는 피지컬한 공간에, 그죠? 물리적인 공간에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IoT 기술들이 들어가서 스마트 홈이 됐죠. 그죠? 사이버, 스마트, 그죠? 피지컬, 홈.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약자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PS라고 합니다. C는 사이버의 C, P는 피지컬의 P, S는 시스템. 그래서 CPS가 아마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더 뭐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이제 주위에서 저도 많이 생각 중인데 전기자동차, 그죠? 스마트카, 무인자동차, 그렇죠. 자동차라는 거는 이미 4차 산업혁명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피지컬한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 사람이 몰았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몰게 되면서 사이버는 인공지능, 그죠? 그래서 오토노머스 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이런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거, 제품 프로덕트 할 때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실생활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런 유저의 커스터머 프로파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인화된 제품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11월 뉴욕 마라톤에 쓰이는 옷을 이미 그 4, 5개월 전에 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고객들의 성향을, 고객들도 모르는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성향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서 고객들이 봤을 때 5, 6개월 후에는 오렌지색 이런 잠바를 입겠구나 해가지고 미리 출시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언더아머의 옴니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시스템인데, 전 세계에 1억 9천만 건의 이런 유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빅데이터, 28억 건, 98억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이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예측이라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그런 펑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잠깐 소개해드리는 비디오는 SAP라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이 6개월 후에 어떤 운동을 할지 거기에 맞추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쉽게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빅데이터 획득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졌다. 거기에 대한 기반이죠.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왜 이제서야 나타났나요?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는 관계인가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필요한가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왜 수학이 필요하냐, 이걸 할 때 머신러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IoT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을 해서 머신을 트레이닝 시켜서 인공지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기초수학과의 관계, 특히 딥러닝을 예를 들면서 이런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그 선형대 수학이 딥러닝 프로세스랑 알고리즘을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공지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중에 딥러닝, 요즘 가장 핫한 딥러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좀 자랑하셔도 되죠. 딥러닝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머신러닝의 한 알고리즘이고, 머신러닝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인공지능의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과 그럼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랑은 뭐가 다르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램은요, 이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넣어주면 아웃풋을 계산을 합니다. 결과를. 그게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연산, 뭐 더하기를 하냐, 이 데이터가 1, 3, 뭐 넘버겠죠? 예를 들어서 1이나 3을 넣어주면 프로그램을 해주죠. 더하기를 해라. 그러면은 컴퓨터가 더하기 계산을 해서 1 더하기 3은 4입니다. 이렇게 그게 아웃풋이죠. 결과로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연산, 사칙 연산, 아니면 함수, 아니면 어떤 시스템, 아니면 더 크게 가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런 거고요. 요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할 머신러닝은 뭐냐? 거꾸로 데이터와 결과물을 넣어주면 컴퓨터가 막 고생을 해가지고, 그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1과 4, 뭐 2와 3, 뭐 이렇게 넣어주고 1과 3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은 4다. 2와 뭐 6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은 8이다. 이렇게 됐을 때 막 이게 뭐지? 막 계산해봐.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 이게 더하기라는 연산이구나. 그런 거를 알아내는 거죠. 컴퓨터가.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연산을 이제 하고 함수를 알아내고 그 안에 있는 계산을 하는 시스템과 매트릭스를 구해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셋과 그 데이터, 빅데이터죠. 데이터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 머신러닝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데이터셋과 결과. 이 데이터셋이 둘 다 뭐 아웃풋 결과랑 이런 거 다 데이터셋이죠. 그걸 알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